중국이 우리에게 가해지는 사이버 위협은 어떤가요?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만 보면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한 가지는 사드 보복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사드 배치를 하고 그 보복으로 뭐 물리적인 보복이라든가 경제적인 보복도 있었지만 사이버 보복도 굉장히 컸거든요. 사이버 테러. 뭐 중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뿐만 아니고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진짜 불특정 다수 사이트를 대상으로 그 디도스 공격이 엄청나게 퍼부어졌습니다. 특히 2017년 2월 3월인데요. 뭐 중국과 관계없는, 무조건 뚫리면은 그냥 공격을 하는, 그래서 시스템을 다운시키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냥 무차별적이죠.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디도스 공격을 설명해 주시죠. 그 디도스 공격이라는 것은 그 트래픽 네트워크나 서버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넘어서는 트래픽을 내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트래픽을 감당을 못해서 그 네트워크가 다운되거나 혹은 서버가 시스템이 다운돼 버리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게 그 도스 공격, 도스를 분산시켰다고 해서 디스트리트를 붙여서 디도스 공격이라고 합니다. 그 디도스 공격을 퍼부어서 아주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당해서 우리나라의 많은 사이트 서버가 다운되게 만드는 거군요. 다운되고 간단하게. 또 디페이스 공격이라고 해서 서버가 다운되는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의 초기 화면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막 욕설을 그 초기 화면에 욕설을 막 써놓고 뭐 이런 이제 현상들이 상당히 나타나는데, 그런 걸 보면서 이 중국은 정말 대국이 아니구나. 어떤 의미에서요? 그 사드 보복을 하는 네. 아주 치사하게 네. 아주 치사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자기 나라도 핵무기 많고 사드도 많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공격을 했죠. 네. 그 약간 중국 정부에서 부추긴 면이 많았죠. 중국 해커들은 이제 민족주의로 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자국 국민들이 해외에서 공격을 받거나 오프라인에서 불이익을 당하면은 해커들이 뭐 정부 사이트를 무너뜨리는 아주 유명한 그렇습니다. 그 홍크라고 하는데 거의 한 200만 명 가까이 돼요. 홍크. 네. 중국 홍크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홍크 연합이 해체됐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홍크라는 말을 쓰지 않는데요. 그래도 그 민족주의 그 해커들은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잠재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위험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이번에 그렇게 중국발 사이버 공격은 사드 보복 외에 최근에 그 CCTV 군 감시 경계 시스템에서 악성 코드가 나왔는데 그걸 공급망 위협이라고 합니다. 공급망 위협. 서플라이 체인에 악성 코드를 넣어서 거기서 사용을 할 때마다 그 정보를 이제 빼내가는. 작년 11월입니다. 육군의 그 해강한 경계 강화를 위해서 접경 지역에 설치 중인 고성능 CCTV, 거기서 악성 코드가 발견되는데요. 그 납품업체가 중국 기업이라는 거죠. 중국 기업. 근데 그 악성 코드 내용이 재밌어요. 악성 코드 내용이 아주 전형적으로 정보를 빼내가는 그런 그 기능들이 그대로 다 숨어 있다는 거죠. 원격 접속이 가능하고, 우리가 백도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특정인이 이제 그 인증 없이 몰래 뒷문으로 들어와서 그 CCTV가 찍은 그 내용들을 다 중국으로 넘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촬영한 영상 정보가 중국 베이징 소재로 넘어가도록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중국은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가타부타 말을 안 하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더 생기면은 비의도적 실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하웨이 사건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웨이 사건이 뭐 여러 가지 악성 코드가 무더기로 막 나오니까 법원에서 하는 말은, 맨날 하는 말이 비의도적 실수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뭐 중국 정부는 모르쇠고.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 많은 나라에서 발견됐어요. 호주, 미국, 인도, 폴란드, 체코, 네덜란드 뭐 엄청난 국가에서 악성 코드들이 나와서 이제 국제 문제로 비화가 됐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게 나왔다는 거. 물론 그 전에도 이제 그 군의 생활관에서도 나왔어요. AI 그 스피커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칩이 하웨이 자회사인 모 회사인데, 그 하웨이 자회사가 납품한 그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는 그런 칩이 들어가 있는 그거를, 그래서 그런 장비가 들어올 때 우리나라가 이제 그
검수할 능력이 돼야 되잖아요. 네. 예, 과연 능력이 있을까? 네. 그리고 만약에 검수를 통과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어떻게 대응력이 있을까? 피해를 봤을 때 최대한 피해를 줄이고 복원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은 이제 군뿐만이 아니죠. 이제.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들이 많습니다. 구글 뭐 저희 집에서도 구글이 있어. 구글 오늘 날씨 어때? 물어보고 그러는데 거기에 들어간 칩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나쁘게 쓰여지는 겁니까? 처음에 칩을 악성 코드로 설계된 칩을 꼽아서 납품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네네. 그리고 이제 그걸 활성화시킨다는 걸 꼽아놓고 네. 이제 검수할 때는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네. 그걸 활성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네. 그리고 필요할 때 주파수를 쏴요. 네. 주파수를 쏘거나 다른 명령을 보내가지고 그거를 작동을 시키거든요. 네. 그 작동을 시키면서 그 정보가 다른 데로 빠져나가게끔. 제가 질문하는 거는 이제 예. 이메일이나 그런 거 쓸 때 악성 코드가 해갖고 문제가 되는 건 어떻게 피해를 보는지 아는데 예. 그래서 AI에서 칩에다 악성 코드를 심어갖고 우리가 어떻게 피해를 봅니까? 피해를 보는 구체적인 예, 어떤 부분을 검색을 많이 했는지,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을 주로 물어보고 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네. 그 정보를 캐치해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른 용도도 사용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용도라니요. 예를 들어서 뭐 작전이라든가 이런 단어만 몇 회 나오는가, 그다음 위치라든가 이런 걸 다 파악할 근데 수가 AI한테 있거든요. 그런 거 물어보나? 아니, 날씨 물어보고 아니요. 무슨 음악 틀어주세요 그런 것만 물어보는데. 아니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다른 용도로도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은 헬멧에다가 네. 조종사 전투기 헬멧에 네. 그 칩을 심어 놓습니다. 그 공격을 치핑 공격이라고 해요. 치핑 어택트라고 하거든요. 칩을 심어 놓고 네. 그 헬멧을 사용하게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아무리 사용해도 아무 이상이 없죠. 네. 근데 그 전투기를 공격을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는 위치 추적이라든가. 위치 추적이 된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I 있으면 AI 생활관이 어딘지 정확하게 나오겠죠. 네네. 그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유령 함대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네. 유령 함대 책에서 내용을 보면은 드론에서 미사일을 발사해요. 중국 드론에서 쿼터콥터가 쫙 떠서 미 해군 전투기에다가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근데 미사일을 발사하니까 전투기는 이제 빨리 도망가야 되겠죠. 도망가는데 이게 끝까지 따라오는 거죠, 미사일이. 어떻게 따라올까요? 아무리 고개를 하고 해도 미사일이 격추될 때까지 따라온다는 거죠. 그 미사일에서 주파수를 쏘는 거죠. 주파수를 쏘아서 그 조종사의 헬멧에 아주 머리카락만한 이 그 칩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 주파수를 받아가지고. 그럼 그 위치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어떤 구글 AI를 쓴다. 거기 칩이 쓰여 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의 활동이라든가 위치 추적할 수 있는 거가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령함대에서는 그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이 나오는데 공급망유업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뭐 악의적인 이런 부분도 있지만 부주의가 더 많아요. 부주의, 실수, 운영자가 부주의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환경 설정을 잘못했다든가, 뭐 밸브를 잠궈야 되는데 뭐 제대로 안 잠궈서 이런 문제들도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공급망 위협이 이제 크게 사이버 위협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 게 첫째가 외부자 위협입니다. 외부자 위협이라는 것은 이제 해커, 북한으로 따지면 정보 전사 위협이 됩니다. 두 번째가 내부자 위협입니다. 내부자 위협이 사실 가장 위협하죠. 내부자가 뭐 변절자죠, 변절자. 그러니까 그 사건들을 많지 않습니까? 뭐 에드워드 스노든 같은 CIA에서 근무하다가 그 정보를 다 빼가지고 위키리크스에 이제 정보를 다 보내줘서 이런 문제들. 세 번째가 이제 공급망 위협인데 이 공급망 위협은 앞으로 사회라든가 이제 이 군사 이런 부분들도 이제 뭐 한쪽이 잘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에 공급망이 뚫리면은 이게 다 뚫려버리는 거죠. 중국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중국은 뭐 상거래 결제라든가 그런 거 한다든가 뭐 얼굴 인식 이런 거 한다든가 상당히 그런 것이 발전됐는데 상거래 같은 분야에서 중국이 그렇게 그런 분야에서 디지털 쪽에서 발전된 이유라 그럴까요? 그건 한번 설명해 주시죠.
중국이 디지털 쪽에 이제 발전한 이유는 일단 군사적인 측면으로 이제 좀 들어가 보면요. 네. 그 중국은 육해공에서 이제 미국한테 완전히 밀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이버 쪽만큼은 정보 뭐 그 전에는 이제 정보죠. 사이버라는 말보다는 정보 쪽이 이제 정보력만큼은 그 미국에 질 수 없다. 네. 이런 이제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쪽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이 OS 운영체제 있죠. 운영체제 우리가 네네. 네. 윈도우스잖아요. 네. 그 네트워크 장비 국산화 여기에 이제 주력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요. 그게. 그래서 중국은 30년 동안 쏟아부어가지고 나온 게 하웨이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사이버 기술력만큼은 완전히 자립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완전 국산화된. 그래서 OS도 기린이라는 자체 OS를 개발한 지 벌써 한 15년 돼요. 네. 그래서 거기는 중국 공산당에 관련된 부분들은 기린이라는 OS를 쓰고 네. 그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국산화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로토콜 같은 경우도 중국만의 특화된 프로토콜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중국 자체 페이스북도 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미국이 중국의 정보를 탈취한다고 하는 뭐 이런 것도 있었겠죠. 네. 있었겠지만은 일단 디지털 국산화에 아주 총력을 기울입니다. 네. 그래서 그 결실이 나타나는 게 알리바바, 샤오미, 뭐 GT 이런 뭐 많은 그 IT 기업들이 막 쏟아져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중국이 뭐 기술력을 우리보다 못하다? 택도 없어요. 우리보다 엄청나게 앞서가 있어요. 사이버 기술력이요. 모든 분야에서 네네. 조금 떨어지는 분야라는 게 뭐 우리가 제일 계속 언론에서 나오는 부분들은 뭐 반도체, 네. 조선, 네. 그다음에 뭐 있습니까? 그 몇 개 분야, 네. 뭐 몇 개 분야 빼놓고는 중국이 다 앞서갔거든요. 네. 이미 중국은 한참 앞서가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가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는 게 인공지능 부분입니다. 인공지능. 네. 인공지능은 중국은 하라면 하거든요.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네. 그 CCTV 통제도 그만큼 잘 되는 것도 네. 중국이니까 가능하고 인공지능 부분도 지금 사실 앞으로 그 상황을 봤을 때 인공지능 부분도 아마 중국이 제일 앞서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네. 저는 생각에. 물론 이제 인공지능이 인공지능 제일 앞선다. 미국보다요? 예, 미국보다 그 발전 속도가 앞서간다는 거. 발전 속도. 예, 예. 근데 기술력은 미국이 단연 앞서지만. 예, 압도적이지만 네.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빅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중국은 빅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다양하고 네.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분야는 훨씬 앞서갈 것이다. 그 슈퍼컴퓨터도 중국이 가지고 있고요. 네. 세계 최대의 네. 슈퍼컴퓨터.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이 아닙니다. 지금 네. 완전히 앞서가 있는 그런 중국이고, 물론 이제 뭐 빈부격차라든가 중국 내에 문제가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거지. 기술력으로는 이미 그 앞서갔고, 제 생각에는 공산당의 그 절치부심, 네. 중국 공산당이 미국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그 절치부심한 게 뭐 하웨이라든가 여러 가지 IT 기업으로 이제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이버 굴기에 있네요. 사이버 굴기죠. 실제로. 근데 그거를 뭐 우리는 IT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역사를 쭉 뒤로 보면은 한 30년이 넘어요. 네. 그만큼 뭐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고 그 결실을 지금 보고 있는 거고, 그 결실을 볼만 하니까 이제 미국에서 반도체부터 해서 하웨이부터 이렇게 네트워크라든가 인터넷을 만든 나라도 미국이고요. 네. 그 당시에 정보 고속도로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것도 미국이고, 그 당시에 클린턴 때 그랬나? 네. 정보 고속도로는 이제 그 클린턴 때죠. 네. 예, 클린턴 때 나와 있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네트워크를 장악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다. 네. 이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네. 뭐 25년 전입니까? 네. 예, 그때부터 그 이야기가 나왔고, 실제로 핵심 소프트웨어, 마이크로소프트웨어, IT 뭐 이런 부분들은 다 지금 10대 기업이 전부 다 미국이잖아요. 예, 전부 다 미국 기업이지만 앞으로 그 AI로 넘어갈 때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 당연히 사이버 공격력은 어떻게 될까? 이제 사이버 사람이 하겠어요? 사람이 못합니다. 공격 방어 전부 다 인공지능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도 그게 걸맞은 기술 개발이라든가 투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이 미국이 4가지 패권을 갖고 있다. 핵을 포함한 군사력, 그다음에 금융을 포함한 경제력, 세 번째는 에너지, 예. 마지막에 CIT인데 예. 그 4가지 중에서 가장 중국이 쫓아간 것이 CIT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사람들은 이제 자꾸 뭐 경제력 아까 뭐 말씀하시는 것처럼 군사력, 경제력, 에너지 뭐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못 따라가죠. 근데 그 중국이 앞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중국 공산당이 이제 해온 걸 보면은 30년 동안 줄기차게 그 분야를 투자해 왔지 않습니까? 그 앞으로 30년 더 투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설 수도 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 교수님 오늘 장시간 동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